제가 좋은 제품 가끔 소개해 드리는데요. 특히 애국 기업 소개합니다. 경남제약에서 초임계 RTG 오메가3 루테인 프로맥스 나왔는데요. 한 알로 4가지 효과 봅니다. 눈 건강, 혈행 개선, 뼈 건강, 항산화. 한 알로 끝납니다. 파격 할인합니다. 전화하십시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수록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폴리티코 연구소의 김영윤 소장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윤 소장은 이준석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준석에 대해서 이준석의 그 민낯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은 특히 이제 그 이준석이가 그 과학 장학생으로 갔잖아요. 과학 대통령 장학생. 1호로. 1호예요? 네네네. 우리나라 1호로 대통령 장학생. 대통령 수학과학 장학생으로 갔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계속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데 네. 여러 이제 그 제보들이 막 들어오면서 저도 이 관련된 내용을 위해서 강적들 있고 예전에 이제 이준석이 출연했던 뭐 화면 그거 강적들의 성적이 얘가 성적을 공개했어요? 이거는 강적들이 아니라 저번 시간에 이야기 말씀드렸듯이 문제적 남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 의외로 연애 활동을 한다든지 방송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서 문제를 푸는 건데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예능 프로죠. 수학을 TV에. 너무 못했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그 박사님께서 잡아주셨잖아요. 수학이 97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전국도 아니고 학교에서 수학 97등이라는 게 문제고. 그런데 어떻게 과학 장학금을 받았냐. 그렇죠. 이거야. 아무리 서울 과학고라도 과학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특목고들이 많았다는 말이죠. 그렇죠. 거기서 보통 전액 장학금을 지원을 한다. 나라에서 1호로 뽑는다면 많은 경쟁을 붙잖아요. 그렇죠. 보통 1, 2등이 붙는 건데 저는 수학 97등. 학교에서 97등. 그렇죠. 학교에서 과학고에서. 97등 그 친구가 그때 과학도 거의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어떻게 과학 장학금을 받는 1호 대상이 되었는지부터 이제 의문을 갖는 거예요. 뭐 백이 작용했다 이렇게 의심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뭐 이성적으로 본인 입으로도 분명히 얘기해요. 이성적으로는 본인이 하버드를 가지를 못했다. 지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 수학 너무 못했어요 이렇게 나오네 자막이. 네, 자기가 본인 입으로 공개를 해도 아무리 왜냐면 성적이 나왔으니까. 근데 저는 또 이게 약간 이해를 못하는 게 보통 수우미양가 그때 당시에는 뭐 5등급, 6등급 현재는 정말 한 문제만 틀려도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만 해도 조금 배려가 많았었는지 등급이 보면요. 120 전교 138등 중에 121등인데도 학급 등급으로는 우가 받고 수가 풍년이다라고 얘기하자면 실제적으로 석차를 보면 우리가 아는 그 수의 등급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보통 수 이러면 전교 10등 안으로 들어와야 수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등급이 5등급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미양가. 그렇죠. 근데 이제 나머지는 낙제. 뭐 낙제를 주겠어요? 낙제는 뭐 과학고에서는 없겠지. 그러니까 네네네. 과학고에 어드밴티지가 있었네. 웬만하면 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교 97등에 수학이고 과학도 엇비슷해요. 근데 어떻게 노무현 1호 장학금에 전액 지원을 받고 하버드를 갔을까? 그러면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로 생각해봐도 나라에서 5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라 전액이니까 그거를 받았다? 그러면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바지를 해야 되는 거고 인재 육성을 위해서 국가 세금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답인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국가 돈은 어떻게 보면 먹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가 돈을 썼다. 그런데 나라로 와서 이바지하지 않았다. 이러면 장학금 뱉어내야 되지 않나. 보통 의대 같은 경우도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 의대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네. 그럼 나라에서 등록금을 지원을 해줘요. 그렇구나. 등록금을 지원을 신청을 해서 받는 학생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군대를 군의관을 가잖아요. 네. 뭐 36개월 군의관을 가면 등록금을 나라에서 지원받은 횟수만큼 연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 돈을 줬기 때문에 줬으니까. 너는 나라에 헌신하라. 이게 주고 받고에 대한 게임인데 그건 당연 아직까지도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준석은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길래 나라 그래. 돈 받고 돌아와서는 정치로 풀렸냐.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한 그러게요. 건데 그러게요. 그러면 과학의 그 분야에 저 국가를 위해서 봉사는 못하더라도 무슨 연구라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저기 이준석이 하버드 입학할 때 본인 입으로도 1600점 만점에 1440점 SAT가 현저히 낮다라는 걸 본인도 알겠죠. 그다음에 누구라도 생각해 봤을 때 원서도 넣지 못할 점수가 있으니까 이제부터 거짓말이 또 튀어나오기 시작해. 우리는 이준석의 거짓말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입학 원서에 자신만의 스토리를 쓴 점이 그 하버드 입학 사정관의 마음을 사서 본인은 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밑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후원했던 컴퓨터를 기증해 달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원서에 써서 풀어갔다고 말해서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러니까 그때도 예전에 강용석 변호사가 어떤 프로그램, 아직 제가 찾지 못한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준석이 그 삼성 관련 에세이를 잘 써서 그 입학사정관의 마음에 들어서 에세이가 통과돼서 하버드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거짓말이라고 하냐면, 뒤로 가면 이제 에세이가 거짓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요. 네. 다음 네. 보세요. 이거는 이제 청와대에서 2003년 7월 30날 장학금을 수여를 받는 거예요. 노무현 노무현 1호 장학금. 장학금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편없는 점수에 이런 그 노무현 1호 장학금을 타는 수여자, 1호 수여자였는데 그 말은 내용은 뭐 삼성을 풀어서 에세이를 잘 써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음이 좀 히트예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기가 뭐 노무현 1호 장학금을 받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거짓말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거짓말은 너무 많아서 자 밑에 제가 칸에 보면 하버드 입학 시 유승민 의원 추천서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 추천서 없었다, 장학금 붙었기 때문에 하버드에 합격한 거 아니다, 노무현 재단 장학금 수여하지 않았다. 이게 이준석의 말이에요. 네, 이준석 페이스북의 이야기인데 근데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왜 거짓말이냐면요. 다음 한번 봐주시면요. 네. 실제로 노무현 장학금이라는 거 없음 이러고 또 TV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노무현 장학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유, 그럼요. 다음 페이지 있었구나. 보시면 자기는 노무현 장학금이 아니라고 그러고 노무현 네네네. 장학금은 이런 제도도 없다고 그랬는데 근데 장학금 1회 수혜자라고 또 방송에서 이야기를 방송에서는 합니다. 자기가 또 노무현 장학금 1회 수혜자라고 방송에서는 얘기하고 이거는 페이스북에 쓴 거예요?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노무현 장학금이라는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 사진을 보면 우리가 저번에도 보셨듯이 여기서 보면 대통령 과학 장학생 전액 이거 선거 국비 장학. 포스터에 네네네. 제1회 대통령 장학생 전액 국비 장학. 이거 썼네.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그 다음 조금 이거는 흐린데 다음 장면에 봐도 여기서 보면 4년 전액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가 쓴 거예요, 이거는. 네네. 이거는 본인 나무 위키.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동안에 10년 이상의 방송을 나오면서 했던 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했던 말이 계속 어떤 데서는 노무현 장학금 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대통령 장학금이라는 건 아예 없었다고 그러고 자기는 안 받았다고 그러고. 네. 그런데 뭐가 공보물에는 나 대통령 장학금 전액 지원으로 하버드 다녀왔어. 컴퓨터 사이언스 /
경제학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예, 여기도 나오네요. 하버드,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앤 에코노믹. 그렇죠. 이렇게. 근데 워낙 지금 이준석 관련돼서 논란이 있은 지 한 달째라서 네. 아마 관심 있는 많은 국민들, 그다음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준석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말 바꿨네라는 큰 그 덩어리는 정도는 다 알 거예요.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장학금에 대해서도 이제 말을 바꾼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가 좀 히트인 게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와.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 좀 건데 이따가,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예. 이거는 그 화면에 띄운 상황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조민이 네.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민이 입시 비리 허위 스펙으로 네. 지금 정경심 어머니와 공범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원조가 이준석이지 않을까? 아. 그러면서 조민과 비교를 해봤는데 조민이 조민 때는 이제 2,400점 만점의 SAT고요. 그 다음에 그 이준석 때는 1,600점 만점의 그 SAT인데 이준석은 1,440점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전 그 사진을 보면 조민의 SAT 아마 미국 대학 가기 위해서 쳤나 봐요. 그럼 조민은 요걸 보면 조민은 2,130점을 받았거든요. 2,130점이요? 네, 2,400점 만점에. 그럼 점수가 좋네 그래도. 그래서 환산을 해보니까 네. 이준석보다 높게 나와요. 이준석보다 오히려 조민이 점수가 좋아? 네, 나 이준석이 미치겠네, 이거. 1,440점이고 조민은 계산을 환산해보면 1,480점으로 이준석보다 점수가 높아요. 아이고. 조금 높은 거죠. 조금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준석의 거짓말이란 게 뭐냐면 예. 2021년 6월 10일 날에요. 11일에 매일신문 노경석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요. 이준석이 하버드 대학교 지원할 때 에세이가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은 본인이 뭐 삼성의 컴퓨터를 제공받아서 이런 부분을 하버드에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의 마음을 샀다라고 얘기하지만 기사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버드 지원할 때 에세이를 중국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관한 내용을 썼다. 예? 후진타오에 관한 내용을 에세이에 쓰고 그 에세이가 우수해서 에세이 때문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래서 후진타오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아, 후진타오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이거는 봉규 박사님처럼 이렇게 직접 한 말입니다. 직접 했어요? 네, 그 기자와 인터뷰에서 후진타오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학으로 입학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실제적인 공부보다는 중국학을 공부를 많이 실제 또 했잖아요. 하버드에서 많이 했고 학점 이수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요. 그 존경하는 사람이 또 후진타오고 후진타오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고 여러분들 후진타오가 시진핑 전이잖아요. 그렇죠. 후진타오가 왜 베이징 올림픽 할 때 그 사람들 외국 사람들에게 빈곤한 그 부분 보여주기 싫어서 완전 빈곤민들 철거하고 막 네. 조금 뭐 시진핑 못지않은 사람인데 네. 우스운 게 하나 있었잖아요. 네. 조지 W 부시랑 그 연설하는 도중에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뭐 이쪽 잘못 내려가서 부시가 이쪽이다라고 했는데 양복이 찢어졌어요. 네. 근데 찢어져서 막 짜증내는 그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양복이 이태리 짝퉁이어가지고 더 부끄러웠다. 이태리 짝퉁이야 또. 아. 하여튼 그런 시진핑인데 뭐라고 했냐면 그 이준석이 이랬습니다. 서류 전형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에 진학했다 당시 작성한 에세이에서 그는 중국의 정치 지도자 후진타오의 예를 들면서 동양에서 물을 잘 다스린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는데 한국도 그렇게 될 것이라며 과학고를 나온 이공계 출신인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치에 대한 본인의 의지가 일찍부터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말이 바뀐 거죠. 그러네. 네. 뭐 10년을 넘게 방송을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잖아요. 원래 그래요. 왜냐면 이재명 보세요. 맞아요. 본인만 이렇게 둘러댔는지 저렇게 둘러댔는지 그 본인만 몰라. 그러니까. 근데 하도 둘러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거죠. 이준석도 에세이 관련돼서는 이랬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2011년에는 나는 후진타오를 존경한다고 썼다. 이런 식으로 또 계속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 1호 장학생 아니다. 돈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해놓고서는 돈 받았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나 이재명이나 뭐가 뭐 진짜야 도대체 알 수가 없네. 같은 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 바꾸기가 이제 쉬운 사람이 된 거죠. 진짜 정치인인 것 같기도, 정치에 관련된 사람 같기도 한데 이런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지금 그 상황에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게 또 본인이 자기는 가난했지만 하버드 학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다. 일단 합격하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멘트도 하는데 돈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워낙 유복하게 잘한. 그 아버지가 그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고. 그러니까. 뭐 부자는 아니더라도 학비 걱정은 없는 집안인데. 그렇죠. 뭐 대대로 그 유승민의 아버지? 유승민의 아버지와 그 이준석의 할아버지가 동네 같은 대구 동네 같은 친구였고 굉장히 그 지역에 또 아버지끼리 같은 저 동문이고. 네네 지주로 굉장히 유명했다. 원래 그 동네 지주로 유명했고 유승민의 아버지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었고 이준석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준석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뭐 그 지역 유지였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유복했다. 근데 여기서 가난 코스프레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준석이나 이재명이나 김남국이나 장경태나 야, 이 진짜들이 코스프레가 아주. 그러니까요. 그 뭐 강용석 변호사랑 예전에 조금 티격태격했던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때 뭐 산업 기능 요원 갖고 막 이런저런 얘기할 때 강용석 변호사가 이렇게 멘트를 쳤더라고요. 질문에 답하는 태도가 영 거슬리는데 내가 맘먹고 검증하려면 전부 확인 가능하다. 자네를 생각해서 적당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러면서 경고성을 날렸더라고요. 강용석 변호사님이 먼저 좀 참은 것 같은데 저는 뭐 감정적인 대립은 없지만 국가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소개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괘씸함을 느껴서 저도 끝까지 한번 마음 먹고 그렇죠. 밝혀내고 싶다. 그럼요. 부정적이고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 그럼 결국은 조민이 꼬리 내리듯이 결국은 시간만 걸릴 뿐 정의는 승리하거든요. 그렇죠. 진실은 나오는 거고 이제 이준석이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진실의 시간들이 다가오는데요. 일단 오늘 그 포인트 가운데서는 깜짝 놀랄 게 이제 후진타오 그러니까 에세이 때문에 자기 성적은 안 좋았는데 에세이 때문에 하버드 합격했다고 그러는데 그 에세이가 후진타오를 존경하는 거고 후진타오처럼 되겠다는 에세이인데 그게 놀랍네요. 그리고 후진타오 덕을 본 거네 그러면 그다음에 그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놓고 그 다음엔 또 안 받았다고 그러고 노무현 장학금이라는 게 아예 없었다고 그런 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선거 포스터 이런 데는 또 장학금 받았다고 홍보해놓고 도대체 이준석의 한 입으로 두말한 게 장학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나 이게 또 참나 받았으면 받았고 안 받은 거지 누가 안 받았다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받았다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어디선 받았다고 그러고 어디선 안 받았다고 이게 문제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그리고 에세이에 삼성에 관해서 써서 너 됐다며. 근데 왜 갑자기 후진따오야? 국가가 아닌 네가 생각하는 국가 장학생인데 그러니까. 대통령 장학생이 아니 우리의 적국이나 비슷한 그 중공의 저 지도자를 존경해서 간다. 우리 국가 장학생으로. 그럼 중국 장학생으로 가야지. 그리고 우리 대통령 중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도 있고 우리 경제를 부흥시킨 박정희 존경할 대통령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한테 누구야?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아니 뭐 하다못해 그런 우파가 아니라면 아니 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도 있고 아니 뭐 이병철 회장도 있고 그러니까 답변 애매하면 뭐 과학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출신 과학자도. 근데 왜 저쪽으로 갔냐고요? 그 왜 또 공산주의자를 존경하냐고. 그러니까요. 저는 국가관도 묻고 싶고 역사관도 묻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준석에게 답하기를 바랍니다. 장학금 받았어? 안 받았어?
너 뭐 존경할 사람이 그렇게 없냐? 하다못해 존경할 사람 없으면 네 아버지라도 써야지. 그 얘기입니다.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